제가 문제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쁘신 대로 와주시고요. 좀 긴급하게 원래 준비가 되시는데, 원래 한 4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이 보고서를 보려고 했는데, 마침 연휴가 이게 만에 부산에서 공격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앉아서 자가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를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민심 정치를 제가 33일째를 내용을 준비하면서 국민시민들께 결과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제가 이제 다녀와서 다음 일정을 위해서 하루 전날 이제 갔다 왔다가 서로 이제 손으로 좀 다 적어서 그 통계를 제가 내어봤습니다. 그 통계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가장 관심사의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 어떤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위생 현장에서 듣고 또 상황을 또 파악한 내용들이 거의 아마 이 내용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 마지막에 제가 결론까지 이제 도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앉아서 되겠습니까? 예. 통계는 기본적으로 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1페이지로 가시면은 결국 이제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민심이 있고 천심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제가 이제 12월 30일 날 후보를 등록, 5시 반에 등록하고 국민지역 그날 저녁부터 사실은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금 33일간 운동사거리에서 지금 거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저와의 약속이지만 시민들과의 약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떤 경우든지 됐다. 물론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시간이 변동되는 게 있었습니다만 운동 내거리에 4시 40분부터 5시 반 사이에 항상 하루도 빠지지 없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하는 것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좀 변동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지역마다 또 옮겨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포함시키고 운동사거리 중심으로 하는 선거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듣기만 들어서 되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본 틀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경선을 통과하고 후보에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은 그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제가 이제 그동안 27년간의 정치 경력과 방송 활동을 통해서 갖고 있는 역량 조금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새롭게 꾸미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강물 일정을 통계를 보면은 구미을 지역의 총 2개업의 6개 면의 세계 동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전통시장은 총 14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민복식단은 58회, 지역 상가하고 상대는 총 325회이고 그때 통계 내용에 하면 실제로 좀 더 많을 수 있다고 주민 간담회는 총 13번 제가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와 기타 단체를 총 47번을 그래서 이것은 이제 통계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요. 보니까 이제 가장 응급 횟수를 중심으로 통계를 해보니까 역시 이제 한 250번이 지금 LG 삼성 LG가 이탈하는 현상,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기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국민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당히 체감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240번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인구 유출 문제, 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KTX 구미역 정차하는 문제, 일자리 부족, 그 다음 집제대 농촌 문제 발생, 그리고 5공단 도서 및 복지단체 분리하고 또 배성된 출산율과 지역 문제, 그 다음에 집값 하락, 노인복지 과잉, 오히려 노인복지 과잉이 돼서 지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식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노리면서도 너무 매일 병원을 방문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지만 그럼 이 도대체 누가 돈을 내나요? 결국 국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자기 자식들이 세금 부담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거를 결제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잉복지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역제한을 하는 이런 노인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노인들도 상당히 이제는 이 수준이 간단치 않더라는 거죠. 막연하게 받고 즐기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점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외에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10가지를 정하고 이것을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 정치체가 뭔가 좀 하여튼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여튼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이제 국민 경제 현황을 보면 인구가 이제 현재 재난에 42만 320만명인데 지금은 41만 명이나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인구가 지금 많이 지금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수출이 586만 달러인데 작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그 다음에 지난해 이제 총생산이 41조 493억인데 이것도 상당히 저희 지금 뭐 절반 가까이 통하고 지금 보면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거 자료는 그 한국경제 2016년 2월 2일 날 통계 자료에 기본해서 지금 만든 거의 수치는 빠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LG 삼성이 이제 상당히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현실로 가고 오고 있다는 결국 이제 이게 지금 수출이 감소했다는 것과 이제 삼성 LG가 여기에서 이제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3쪽으로 가면요. 인생 정치 종합 결과를 보면은 국민은 결국 이제 대기업에 대한 상당히 의존도가 높다는 그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이 됐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구미 LG 삼성원이라는 하청 업체들이 왜냐하면 LG 삼성이 파주로 가면은 그만큼 하청 업체가 파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LG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이 함께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지만은 그 일자리로 인한 부족함으로 인한 그 인구 유출 마지막에는 집값 하락을 해야죠. 이 집값 하락은 결국은 이제 가계 부채로 또 넘어가게 됐죠. 지금 뭐 이 편한 세상 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뭐 지금 뭐 집값이 한 4, 5천만 원 정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몇 프로 갖고 사진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그 은행 금리도 작년 같은 금리도 상당히 약하고 정부에서도 집을 많이 사라고 유도했기 때문에 그걸 빚을 내라고 했는데 이제 결국 경기가 나쁘면 우리도 결국 그 이자율을 은행이나 이런 데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당히 그 가계 부채가 압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굉장히 좀 위축될 가능성이 요인이 높다. 그러면 결국 이제 교육 문제라든가 육아, 출산, 복지, 문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가계 지출이 일단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 이제 국민의 연쇄적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 우리 을쪽은 굉장히 좀 밥보다 더 취약한 게 일터는 주로 감이 좀 많은데 주거는 주로 을에서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산력은 갑 쪽이 많지만 소비는 을 쪽인데 결국 을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많이 받는 구조적으로 더 많이 타격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결국 경제를 살리는데 온 힘을 쏟아부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작은 민원이 같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서울에서는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서울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옛날에는 지금이나 이 3만 불 지금 3만 불 시대를 보고 있지만 시기 점수 이 다산 정교생의 시기 점수 이 시기를 변한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은 정치에 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주는 정치의 어떤이라는 다산 정교생의 말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인사에서도 이 말을 아마 선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기 점수라는 먹고 사는 문제는 3만 불 시대라서 먹고 사는 게 뭐 괜찮냐 그렇다. 3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 밖에끔 사람들이 상대 부족이 되는데 그것이 2만 불로 떨어지면 굉장히 타격이 온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 가시면요. 제가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이걸 쭉 알아봤습니다. 크게 이제 보면은 뭐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LG, 이태원 문제, 또 하청의 지하청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 부동산 그 다음에 대기업 이탈이라는 인구 유출 심각성,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집값과 같은 개인 문제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연쇄 소상인 가격 부담이 상당히 심각하다.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고 신사업 기업이 유치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넓힐 수가 없다는 거죠. 교통 문제는 KTX의 이제 구미 접근성 이 문제도 상당히 경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적인 주차나 대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 지역마다 지금 주차하는 것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연계 방안을 구축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이제 경기가 어려지면 이제 자가용 통단 횟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확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꿈이 이제 이 산업 도시를 이제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지금 철도,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야적장을 어딘가에 장소는 관계없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뭐 주민들하고 상당히 대립되고 있는데 이거 대립되고 있다 하더라도 어딘가는 이거는 빨리 필요하다. 그다음 이제 복지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출산 이후에 지금 국민 시스템 출산 장려금도 많이 주고 내년에 올해도 상당히 더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복지 혜택만 갖고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합쳐놓나 이건 이제 정부 정책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좀 어렵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구미시 전체 인구 중 7%가 노인층이에요. 그럼 노인 복지 혜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아까는 말한 대로 과잉 복지보다는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사람들을 못 보고 있고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을 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시와 좀 찾아내서 좀 부유불급한 복지 중심으로 갈 수가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쪽에는 농업국가복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 주민들이 여가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조차도 상당히 없다. 이런 것들이 기껏해봐야 뭐 복지에 관해서 마독도 자꾸 듣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앞쪽에 지금 뭐 하나가 있는데 거기 오면 하루에 한 5-600명씩 오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잘 돼 있습니다. 뭐 파도도 뜨고 당구도 뜨고 뭐 취미생활 할 수 있는데 을쪽 사람들이 그것이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버스도 제대로 없지 또 지금 차로 가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족함들 을쪽에도 있는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 교육 부분들은 주로 보면은 구미하면 대표적인 게 뭐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금호공대 대학처럼 어쨌든 그런 어떤 명성 있는 고등학교가 부족하다는 그만큼 인재 육성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육은 이제 소위 말하면 산업도시에 걸맞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잘 이게 이제 문제가 지금 뭐 되고 있습니다만 비행 청소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국민이 된다고 있다. 얘들이 결국은 이제 그 뭐 아이들 왕따시키고 또 다른 또 이게 비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결국 비행 청소년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또 재원할 수 있는 어떤 그 센터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적되고 있다. 이것도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와 주주해갖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복지의 사전교육도 하고 대구 교육 근저 이런 것들을 좀 구미에서도 가지 않게 구미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만 이제 교육이 잘못하면은 김천의 교육 도시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김천이 이제 앞으로 인간 생활주는 구미가 혁신 도시고 완료가 되면은 거기 굉장히 이제 교육 문화가 상당히 깔려져 있다. 그러면 구미보다는 월등 앞설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구미로 불가피하게 아이들을 출퇴근시키면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멀다 보면은 이사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또 일주일이 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잡아놓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단 문화 중심의 교육 도시가 일정 부분 인프라가 깔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구미는 뭐 구미 대표님 축제도 없지, 또 그걸 할 수 있고, 또 쉽게 말하면 동물원도 하나 제대로 없지, 또 이런 관광 자원 같은 경우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관광 자원은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각 읍면별로 그냥 자체적으로 읍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고 이런 정도의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개평이나 산동 같은데 우보라든가 이런 개 우리 주인 같다는 것도 이런 것들도 현장에 가보면 제가 가보니까 풀이 막 우거져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안내판도 주어 목적어가 제대로 서술이 안 되는 그런 엉망이 되는 말만 이게 지금 돼 있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현장에 가보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사실 내가 직접 몇 번을 가봤는데 어디가 주어고 목적어가 제대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안내판 그렇고 가보면 막 풀이 막 우거져 있고 버스 한 대 주차 한 대는 할 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안 갖췄다. 꿈이 오면은 모사에는 한번 올라갔다 오고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또 좀 앞으로 종합적으로 대책이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4대강 사업으로 이래갖고 이제 여가서 즐길 수 있는 좀 인프라가 조금씩 깔려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앞으로 들어갈 컨텐츠가 먼저 하는 부분은 차후의 문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종합계획은 시에서 많이 지금 차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에다가 시에 이제 시가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들은 저희들도 지적할 필요가 있고 만드는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농촌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미시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농업 지금 자재 식자재 같은 게 거의 한 60%가 외지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미시에서 생산되는 건 한 25%밖에 안 된다. 살 같은 경우는 물론 좀 많이 나고 그거는 그런 나머지 이제 관련된 거의 결국 인건에서 좀 힘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 우리는 지금 산단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거부장하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이런 캐터링 행사들 식당에 우리가 납품을 제대로 시킨다면 구미에서 생산되는 게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럼 구미시에서 생산되는 이 소위 말하는 농산물이 생산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생산해와야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이게 유통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보는 된다. 그래서 이것을 농협에서 다 해주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농협은 이제 살 중심으로 기업을 납품하고 그 정도지. 나머지는 농협도 자기 농협의 어떤 살길을 찾다 보니까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주문해서 상당히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이윤을 남기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농협만 믿고 농산물을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시스템을 갖기는 좀 굉장히 한계가 왔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농용수가 가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족한데 그래도 그나마 4대강이 좀 있어갖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가뭄에 크게 좀 덜 시달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농용수 같은 경우는 적대적으로 부족한 거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읍면들을 쭉 그냥 이쪽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냥 보시면 될 겁니다. 요거 주로 이제 많이 나왔더니 중심으로 와, 선상, 그다음에 이제 선상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면은 이제 우월, 도계, 옥성, 선상, 고기를 고아 인류까지를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종합복지회관이 필요하지 않겠나. 산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쨌든 산동에는 지금 이제 5공단이 들어서기 때문에 5공단에 따르는 필요한 아마 기반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5공단 하는 수자공단에서 상당히 아마 아이들을 내놓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당장 시민들이 일단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적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고 어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교통난 해소가 가장 심각하게 되고 말이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들어왔고요. 운동상가 활성화 문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급 호텔이나 대형 백화점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스포츠센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듣고 우리 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도 지금 여러 가지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게 복지회가 예술회가 스포츠센터 다 좋습니다.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공무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엉망인 거예요. 가보니까. 누가 공무원들이 그 자기 일처럼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외국처럼 그 전문 업체들이 용역을 줘갖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도 뭐 그렇게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다. 제가 그 실버타운이나 그 미국에 뭐 여러 가지 가보면은 뉴욕이나 뭐저 오하이오주라든가 이런 데 다녀보면 그런 데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건립 따로 시스템 따로 운영 따로 뭐 다 그 시스템만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지 국가 예산이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게 막을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일자리 창출도 그럴 수 있다. 공무원 할 일만 이지 공무원이 그 현장까지 가고 앉아갖고 뭐 이렇게 퇴직한 사람들 자리 하나 앉혀놓고 그 관리하고 이건 거의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 문제점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결국 이제 뭐 운동, 양보, 어깨, 명문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지금 뭐 어깨 같은 데도 상당히 지금 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후보들이 내가 뭐 며칠 전에도 뭐 찜질방에서도 만나고 그 현장에서 만났습니다만 고등학교 하나 들어와야 된다. 그건 이제 뭐 왜 지금 뭐 저는 필요성을 느끼는 하다 아직까지 그걸 안 들어올 이유는 아직 저는 정치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쨌든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결국은 세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세시대 우리를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50만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여건을 새롭게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3만 불, 4만 불 하지만은 지역마다 편차를 좀 많이 느끼거든요. 서울에는 3만 불씩의 생활을 하더라도 지역을 보면 뭐 2만 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구미 같은 경우는 사람도시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 여건을 보면 거의 3만 불 서울 못지않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생산은 구미에서 하지만 실제로 여가 도시에 가서 하기 때문에 이게 운바란스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구미를 좀 있다. 그래서 LG 삼성 대기업들이 일단 이탈을 지원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사이에 우리가 필요한 미래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산업도 만들죠. 결국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방안, 음식으로 하면은 일정 부분 상당히 이제 다른 해결은 되지 않지만 공간을 비울 수 있는 일정 부분 가능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당장은 어렵지만
이제 전기전자 산업혁신단지 지정한 일부는 이게 뭐 진짜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중국이 지금 산자부하고 해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이거 요건만 갖춘 거 밖에 돼 있지 산자부에서 허가를 돼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걸 요건을 갖추고 갖고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미 씨하고 또 다음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하고 힘을 합치면은 가능하다고 제가 조사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연구소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또 산자부 쪽에서 상당히 문의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어렵지만은 그것도 불가능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농산물 조합물류센터 이것은 이게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체계화를 갖추는 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1월 11일 날 기자회견 때 봤던 내용,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 사업 지금 이것도 그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그냥 그걸로 어떤 시간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정부에다가 제가 역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 공유금을 지금 쓸 때가 없는데 이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공간 부채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돈 쓸 데가 없는데 이런 데다 쓰면 좋죠. 명분 있고. 그 다음에 공간 부채를 마음대로 탕감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FTA 체결될 때 그래 하는 순간에 바로 제재가 들어옵니다. 중국이나 미국 또 칠레 이런 데서. 그래서 임대사업을 이것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비싼 이자를 내갖고 뭐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 이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다 그 이러기하지만 자기 소위 말해 자가용처럼 하나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소유하세요. 하시는데 그 다음에 정부에다가 이자 부담을 정부한테 떼쓰지 마세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만큼 휘발유도 비싸고 세금도 비싸고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뭐 벤처 BMW를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 2억 3억짜리 사서 비싼 공기를 부담해서 상관없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뭐 사고 싶어서 하겠어요. 농사는 많지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비싼 공기계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농기계를 사올 때 세금을 왜 그래 많이 붙이냐 이러는데, 세금 붙이고 싶고 붙입니까? 그럼 미국 가면은 그거 5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왜 2억씩 사고 받냐고요. 그거야 FTA 체결이 돼서 그걸 양국 간에 협의해서 그걸 하게 돼 있는데, 미국 애들, 유럽 애들 FTA 체결하는 거, 그 기계 파는 걸로 우리는 농산물 개방하고 기계 파는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유럽에다가 싼 뭐 오렌지 이런 거 받아들이면서 자동차 파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갖고 있는 사람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행해 주겠다는데 반대한다면 방법 없는 거죠. 그럼 계속 비싼 공기에 쓰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 부담은 본인하고 그걸 갖고 정부에다가 왜 저 기계를 2억짜리를 파느냐, 그러면 그 세금 깎고 2억을 1억짜리를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벤처 회사 가서 미국 가서 벤처 하나 우리나라 돈으로 7, 8천만 원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억 하잖아요. 사잖아요. 사는 사람들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그게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정부에다가 다 떨어뜨리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에 참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농기계를 안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2억짜리 농기계 사업은 도대체 언제 빚을 갚을 겁니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자시고 했더니 부자가 아니다. 그럼 언제 그럼 빚 갚을 겁니까? 지금 원래 주곡 수배 하는데 현장에 가서 제가 10일 동안 아침 새벽에 꼴대기 떨어져 나가고 가서 매일 아침에 농협 현장 직원들하고 농촌 지어서 같이 아침 새벽에 일찍 가서 제가 또 가서 또 검사하고 뺏어갖고 봉을 하고 때리고 가는데
54,000원, 좀 비싸게 받으면 57,000원, 주로 54,000원 하는데 1등이 54,000원이에요. 이 득등이 얼마지 아세요? 득등하고 차이 1,500원 차이가. 55,500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200개를 득등을 때려줬어요. 그 동네 가서 하도 막 빡시게 굴길래 뺏어가고 막 사정에서 때려줬더니 36만 원이야. 그 득등 200가만 맞았다고 회식하고 나니까 돈이 50만 원 줬잖아. 이런 구조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그 10페이지 가면은 이런 KTX 품위 접근성 문제 이런 좀 지적되고 있는데 자꾸 지금 다른 이런 시에 있는 분들이 자꾸 뜬구름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무조건 품위 여기다 세워라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KTX가 역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무조건 세워라는 거는 정부에 대해서 또 떼쓰는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이건 절대로 풀릴 일이 아니다. 우선 꿈이 여기에 쓸 수 있도록 최소한 하루에 뭐 오전에 2대, 오후에 2대, 뭐 4대라도 세울 수 있는 일단 그걸 타진해갖고 한 대라도 쓸 수 있다면 세워놓으면은 일단 구미에 KTX가 쓴다 그냥 쓸 수만 있다면은 그 다음 부분은 쉬운 거예요. 한꺼번에 역사 만들어갖고 뭐 어디 단 데다 역사 지정해갖고 지어갖고 하라는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참 어려우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제가 국회 있을 때 저와 같이 했던 분이 지금 감사로 가 있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선에 한두 대 정도 세워놓으면 시간은 좀 근데 이제 KTX가 출발할 때 쓸 때 이 줄이는 속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문제가 있대. KTX가 꿈이 접근하려면 거의 5분에서 7, 8분 정도 속도를 줄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철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세마로 들을 수 있는데요. 올 때 한 7분 가까이 죽게 들어고 또 출발할 때 철로가 이게 다른 철로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그 정도 거기까지 연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결국 한 12, 3분. 12, 3분이면 거의 KTX 금천역에서 서울, 대전까지 가는데 접근성이 거의 가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생활하고 별 차이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우선 세우는 게 좋다. 그래야지 명분이 있죠. 명분이 있어. 그 다음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KTX 역사를 신설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걸 해놔놓고 나서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도시를 건립을 빨리 해야 할 이유가 보면은 연봉 한 3천, 4천을 받는 사람들이 꿈이 이탈이 제일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 얘들이 이제 보면 뭐 거의 이제 국민학교 막 들어가서 뭐 한 2, 3학년 되고 4, 5학년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 문제 때문에 뭐 대구로 주로 많이 가고 대전으로 지금 많이 갑니다. 지금 이제 KTX가 접하 보니까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파주이라든가 수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수원이 지금 우리처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 가는 열차가 지금 3시간 걸리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수원으로 무철로 따라가고 수원에서 쓰고 서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하루에 오전에 뭐 3대인가 오후에 3대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가 그러니까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1시간 50분 대개 KTX가 들어가는데 2시간 수원을 거치 들어가는 건 거의 3시간입니다. 네, 그게 이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천 핵심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좀 차별화해야 된다.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큰 게 뭐냐면 구미에는 예술종합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뭐 재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도 종합예술학교가 좀 시급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도 좀 추진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꾸 뭐 도서관 같은 거 좀 지어라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셔갖고 요즘 뭐 아파트 단지에도 조그만 이런 거 도서관도 있고 필요 없다 이러는데 제가 말하는 그
종합 도서관이라는 그 도서관에 쉽게 말하면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카운티 같은 데 보면 종합 도서관 안에 시민들이 뭐 그러니까 도서관 가면 학생들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부터 해서 거기 뭐 그 취미생활도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소수 이민자들이 와고 그래서 또 같은 커뮤니티 생활을 우리도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뭐 특히 구미가 이제 도시 공업국가 도시니까 이것이 이제 그 구미에 우리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 생기다 보면 다문화 가정들이 결국은 구미시에서 정착을 하려면 이런 복합 그 도서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도서관에 가면 책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역사를 이해하고 한국 구미를 이해하려면 결국 이제 사람도 사람이지만 이 책으로 보면서 이해하고 또 현실 전공하고 이런 것들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역사를 이해하고 구미시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현실에 접목이 되는 거지. 무작정 와갖고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주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해서 뭐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공동체 중심의 어떤 사회 문화가 되게 발달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지금 뭐 조금하는 그 공동체에 일하는 뭐 조합 만들잖아요. 조합이죠. 조합.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조합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그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사회 안정과 구축하는 데 상당히 별하고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 빨리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이런 것들도 빨리 이제 우리도 이제 빨리 캐치해갖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시에서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통일 시대에 자꾸 제가 통일 말씀드리는데 구미시는 아직 통일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들. 우리는 이제 연구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통일이 가까워 있고 우리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 피부로 느끼는데 구미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통일 어떤 구미 시민들이 통일을 대비해서 뭐 산업도시를 발전시키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너무 멀리 생각하는데 지금 그걸 빨리 해야 된다. 그건 뭐냐? 그리고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필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유라시아 통일 시대를 대비한 이런 뭐 남해일 같은 거는 이 물류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연계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CY 이게 왜 필요하냐? 그리고 철도 물류 인프라가 제대로 따라야지 이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이 유라시아 통일 시대에 철도망을 구축하는데 우리가 해놔야지 뭘 하나 더 실어가고 연결할 수 있다. 부산에서 가는 데가 집으로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가능하지 아니라는데 얼마 전에 보면 파주가 미국 GE하고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갖고 이런 협력 사무소를 열었어요. 파주에다가. 우리도 이런 걸 중심으로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애플이라든가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협력 사무실을 하나 유치해갖고 뭔가를 좀 이렇게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이제 구미 공부상가에 갔을 때 세트민 북한에서 근무하고 정착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었더니 본인들이 얼굴을 내지 말아서 안 됐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착하는데 뭐 고향도 오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다음 여기서 정착하는데 굉장히 숨어서 찍는다라고 지금도 갖추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모르지만 구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스트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좀 꼭 좀 기자 여러분께서 인식을 해주시고 도레이 첨단 소재가 현재 구미 5공단에 지금 7만 평을 확보해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앞으로 19만 평이 더 필요하답니다. 25만 평. 25만 평이 되어야지만이 소위 말하는 첨단 소재 이
사업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19만 평 부지 확보 추진위원회를 제가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협력해서 이건 이제 정부하고 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목숨을 걸고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아마 우리 구미시를 움직이는 각계각층 사람분들 인사들 초청해서 이걸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제가 만약에 이번에 공천을 받으면 공천 받으면서 바로 이거는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구미, 삼성, LG가 떠나고 나면 그래도 이 노래의 첨단 소재가 26만 평 부지만 확보해주면 상당 부분 여기에 의존해서 구미 5공단은 채워줍니다. 저절로. 그러면은 오히려 인구 유입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제 앞으로 가장 앞으로 제가 목숨 걸고 할 그런 현안입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로 허성우가 앞으로 이거는 책임지고 허성우 하면 노래의 첨단 소재 19만 평 부지하는데 주력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특허를 일단 오늘 시간 볼 때 받은 인정을 주십시오. 기자분들께서 제 외에는 지금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삼성은 이탈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뭐 하는 건. 근데 이걸 좀 지연시킬 수 있도록 지연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방법을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책위원회 구성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세 가지 공약 사항을 실천하는 요거 좀 들려드리죠. 구미시 창조혁신 백인위원회를 같이 세 가지를 발족해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은 상당히 구미가 그래도 좀 뭔가 새롭게 좀 디자인을 하는데 좀 뭐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요 백인위원회는 주민자치형 협력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하고 해외에 있는 도시 전문가들과 세미나도 좀 할 겁니다. 제가 하면서 이런 그 세 가지 모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제가 디자인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한 이유는 그냥 일단 이런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디자인보다는 간단하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결국 이제 노래의 첨단 소재 구미공단 19만 평 부지 확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오늘 제가 오늘 주 핵심 요지입니다. 그리고 공장일지 구미 이탈 지원 대책위원회 구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사실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고, 이것은 허성우 후보 제가 반드시 아마 해야 할 상황 아니냐. 이것은 제가 목숨을 걸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원이 설상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국회의원이 만약 안 돼도 저는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여러 이런 기업이나 또 정치인들을 만나야 되고 그럴 때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깜깜이 제가 레포트도 내고 또 언론에다가 또 이 지역 언론에다가 상당히 나름대로 내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지금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공천 받는 데까지 여러 가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제가 받아놓고 이 사업은 제가 반드시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언론인들도 대표해서 여기 좀 들어오시기도 하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이 쪽에서도 뭐 이걸 반대할 이유도 없죠. 네, 자기들은 하려는데 지금 구미시에서 줄 수 있는 7만 원밖에 줄 수가 없대요. 나머지는 정부하고 정치 문제가 그 데이터 하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제가 풀어야 할 과제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통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그런 것들은 뭐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담회 형식이면 이제 토론 위주로 하시는가요? 그렇죠. 간담회는 토론보다는 제가 질문해 주시면 하고
도레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학교 이런 학생이나 뭐 중학생 가지고 20만 원 만약에 도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가격 공에 있습니다. 엄청 가격이 첨단 부품 소재입니다. 그게 뭐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서 신소재 산업이니까 그거는 좀 없죠. 만약에 지금 아사히도 지금 가지고 남편도 공장을 갖고 있다면서 사람을 쓰는 사람은 300명 예를 들어서 26만 평을 포함해 1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일단 생산 라인을 완전하게 돌리려면 26만 평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인력이 이제 얼마 들어갈지는 사실은 뭐 다 첨단 산업이라는 것은 기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로봇이나 이거 움직이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6만 평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첫째로는 그걸 굳이 조성하고 공장 짓고 뭐 하려고 하면 돈이 일단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면서 그 공장을 가동하는데 그리고 몇천 명은 안 필요하십니까? 26만 명이면 수천 명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기존에 하는 거 봐서는 초명밖에 필요하지 않고 기존부터 다르고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같은 경우에는 한 라인이 하나 치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그 라인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물론 제가 봐서는 구미의 공간이 모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유치를 하고 해가지고 정말 타격을 유치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구미를 소멸이 될 것인가. 물론 노동가 같은 경우에 7만 평을 저는 뭐 7만 평이 왜 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19만 평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 이제 무상으로 사실 교회 같은 외국 같은 사례 같은 우리도 지금 뭐 현대 같은 경우에 멕시코 라인들 전부 다 공짜로 다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공짜 줄 때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줍니까? 세금으로 다 맞잖아요. 세금으로 그다 드리고 그걸로 그 돈으로 갖고 이제 그 연결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물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세금이 맞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하고 인력하고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만약에 기업이 들어오면 17만 평은 무상으로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17만 평 같은 경우에 외국인 전용 단지에 가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공짜로 아닙니까? 25년인가 해가지고. 근데 19만 평 같은 경우에는 차에 공대냐 아닙니까? 그것을 공짜로 줄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정말 꿈이 공간을 했는데 유치가 전혀 기억이 안 됐어요. 그럴 것 같은 경우에 19만 평이 아니라 500만 평을 다 수도를 담겨 없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봐서는 19만 평에 공장이 기억이 들어가면 아예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무상으로 20방을 준다는 말씀 안 했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다면 저서라도 유치하고 싶어요. 왜? 아 그냥 너네들보다 100번 낫죠. 그러고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이 경제라는 심리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아 도레이가 19만 명에 저기다 공장 든다 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밑줄에서 풀려버립니다. 경제는 그 심리 현상이 굉장히 파악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뭐 너가 돈다 해서 땅값부터 슬러지면 일단은 돌아갑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필요 없다고 보내면 이런 현상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 여기 저 구미에서 저희 구미 그 제1지역에서 그 옆에 올라가는 그 아포지역에 지금 그거 들었잖아요. 뭐 저 뭡니까 아울렛 들었잖아요. 엄청 반대했잖아요. 구미에서 반대해서 상가에서 안 된다고 반대했잖아요. 그쪽으로 갔잖아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상권이 힘든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부대적인 효과도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 네 몇 명 들어올래? 그럼 옵션을 걸으면 되죠. 몇 명 이상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 했을 때는 인구 창출은 지금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른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사례들 보면요. 자, 공짜 땅 주면 이게 그 다음에 몇 명 이상은 고용 창출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금은 얼마 내는데 그 세금은 거꾸로 봅니다. 그 세금은 그 어디다 쓰는 목적을 딱 명시해 버립니다. 거기서 나온 세금은 예를 들어서 뭐 그 관련돼서
인력 충원하고 이런 데만 쓰도록 병실하면은 그 일정 인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했을 때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풀어갈 부분이지. 저는 어떤 경우든지 도래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국민 시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도래가 26번을 딱 하면 그 주변에 있다 깜깜이 집에 봅니다. 기본적으로. 네. 뭐가 들어올까요? 그럼 몇 명이 들어올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고요. 일단 유치한 건지 안 맞거든요. 그거는 저는 100% 찬성해요. 그 다음 뭐로 지금 도래이 빼고 지금 누가 여기 지금 26만 병을 깔 라인을 깔 정도로 누가 들어올 게 없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 없죠. 네. 예, 누가 여기 오고 있습니까? 뭐가 지금 잘 돼 있다고 여기 있으면 차라리 경전 60도시까지. 아니 삼성이 기업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기업은 이윤 목적이고 기업에 우리 나와 있잖아요. 경영하게요. 기업의 목적이 뭔가 이윤 창출이에요. 이윤이 없는 것은 기업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그 보유금 쓰라고 하잖아요. 내가 삼성도 만나서 비즈니스 임원들 만나고 하면 천만에 뭔지 아십니까? 이사장님. 삼성 망가봤어. 이사장님이 돈 내놓는 건 왜 이런다고? 그러면 삼성이 망하면은 LG가 망하면은 정부에서 돈 줍니까? 안 한다고? 그 보유금 못 쓰는 거예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야. 아시잖아요. 조그만 기업들 돈 100만 원 없어 부도나는 경우 이런 거 똑같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어느 날 어떻게 지금 미래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보유금을 쌓아놓은 건지 그거를 보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쓰라 말하니까 역풍 맞았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데 그건 사회주의에서 하는 소리예요. 기업이 망하면 결국은 IMF 때 누가 손해봤습니까? 근간한지 목걸이 다 팔아갖고 전부 세금으로 다 바꾼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IMF 때 누가 돈 댑니까? 다 종기업 전부 세금으로 막아놓고 전부 헐값에 파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예. 노래 천정 선생님한테 다음 끝까지 잠시 내는 게 바라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외국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같은 경우에 왜 삼성하고 LG가 들어가느냐 R&D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삼성하고 중앙 같은 서울에서 봤을 때는 그냥 생산 라인을 옮기는 건 아닙니다.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노래장, 노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더 싼 데가 나오고 나타나고 이러면은 또 30년 후에 또 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계속해서 국민 같은 경우에 계속 그런 경제적 어떤 부조리가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물론 이게 결과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가능하지만 여기 R&D라든지 이런 부분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R&D가 지금 내가 하잖아요. 기존에 그 관련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걸 명시를 해버리면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R&D에서 얼마나 많았어요? 나도 잘 몰라요, 사실은.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고 기본적으로요. 제가 말씀드리게 딱 들어보세요. 말씀 끊지 말고요. 구미는요. 기본적으로요. 전자적 부품이 있다 인프라가 깔려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어떤 도시보다 잘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창출할 수 없어요. 없는 걸 가서 끌고 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고 20년 가면 20년, 30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0살 됐어요. 예? 아니 지금 30년. 30년 구만 몇 살입니까? 3년을 보면 80이죠. 80이죠, 그죠? 아니 지금 몇 살? 지금 아, 30이면 69 아닙니까? 3년을 보면 70억이죠. 예. 그럼 70입니까? 예. 그때 세상을 예측합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 구미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떠나니까요. 우선은 심리적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필요하죠. 20년, 30년 후, 20년, 30년 삼성이 사고가 다니서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 이거 뭐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약소기업 요즘에 약소기업 많이 말씀하셨죠. 약소기업 중소기업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봐서는 물론 이런 도레이 사는 주제가 오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키워가지고 정말 국내에서 자생력을 발생해야 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줄게요. 아이디어도 이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아니 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목 아니 근데 꼭 집어가고 이 말이 없기 때문에 뭐 부족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내가 말하는 거 지금 당장 현안에 보통 얘기할 때는 기업 얘기할 때는 다 얘기합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저기 아닙니까? 경북인 데는 맞아요. 됐습니다. 좀 하시죠. 내 사실 경북인 들려주자고 인터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할까요? 가세요. 가셔서 상관없어요. 아니 왜냐면은 이거는 자담이기 때문에 좀 아니, 이렇게 현안을 갖고 잠깐만요. 그냥 저는 지금 다른 기자 질문하고 있는데 중간에 잘라가지고 이 하는 건 좀 그렇고 지금 계속 좀 질문하십시오. 우리는 제가 현성 후보를 옹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저는 아니 네, 지금 그런 부분은 그거 왜 중간에 잘라?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내가 부분이기 얘기만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미안한데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안 받아서 여쭤보겠다 그런 말씀인 거 아닙니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는데 그거 고민 안 했습니다. 됐습니다. 예. 5페이지에 보면요. 문화예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자들 몇몇이 지난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하노이 인문위원회 투자진흥청을 방문했는데 하노이. 예. 그게 부소장 되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노이 이 도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디냐 했을 때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이라 하면서 관광산업은 이른바 관광사 원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불뚝 없는 공장이 관광산업이다 하면서 하노이 전반적인 관광 경향을 좀 설명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앞으로 추구를 해야 될 부분이 대기업의 영향을 받는 게 현실이니까 그 현실도 인정하고 그다음 또 대성 후보님께서 추구하는 도레이 첨단 소재 유치할 수 있는 것 그 방안을 자꾸 강구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우리 구미가 진실로 어떤 관광 인프라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개발이 안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아쉬우니까 앞으로 큰 뜻을 이루시게 되면은 구미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거는 관광산업 쪽이라는 걸 좀 명심을 해 주십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연말에 문화구미 만들기 해가지고 아이디어 모집을 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김도영 본부장도 그랬습니다만 아이디어에 공모전을 해가지고 상금도 받았는데 실제로 그 큰 상도 받고 했는 분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시장에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그걸 저희들 기자인 입장에서 전혀 모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단순하게 대회로서 끝나는 같은 그런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알겠습니다. 구미라고 하는 건 관광산업 분야 쪽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집중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제가 바라는 희망 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 관광 인프라 핵심이 아직 여기는 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썼기 때문에 말씀하는 박정희 대통령 정신 이 부분을 갖고 관광산업 육성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관광 자산. 이 부분을 이제 좀 저는 좀 손을 댈 얘기하고 싶은데 또 너무 또 정치적인 지금
저거라서 지금 너무 또 이걸 또 뭐 박정희 대통령 뭐 마케팅하고 이런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싫어갖고 일단 언급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 갖고 있으니까 그때는 뭐 이야기해도 되니까 제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까 전에 이제 주요 5대 뭐 정책 중에 이제 뭐 교육, 사회, 뭐 경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 구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전부터 선년들이 많이 나왔고 뭐 어떤 이제 학력으로 뛰어난 도시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런데 또 뭐 교육 문화 차원에서 저희 이제 구미 지역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금호산 밑에 뭐 박이강 선생을 예를 들어서 그분은 이제 옛날 84년도에 그때 이제 동상이 지어졌고 아주 오랫동안 선양 사업을 해왔는데 근데 뭐 최근에 이제 구미시에서는 그 박이강 선생 이제 그 기념사업관,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다른 독립운동가 문중들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 국비 7억, 도비 7억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시비 한 7억 정도가 이제 지원이 안 되어서 그게 무마가 됐어요. 그런 경우는 일단은 이제 뭐 타도시 같으면은 혀를 끄끄 찰 정도로 뭐 그렇게 이제 말이 나왔고 이런데 일단은 이제 지역에서 이제 문화가 정치 우리 국민 정신 선양 사업인데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 정책 안에는 전혀 그런 선양 사업이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정책에 반영하실 건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뭐 제가 사실 뭐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 반영을 못 시켜서 그거는 뭐 이거는 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얘기 들었는데 보훈처하고도 연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훈처하고도 연관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들었거든요. 하여튼 요거는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만 뭐 하여튼 더 구체적으로 좀 시간 되면 관심 갖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개 더. 그 아까 전에 이제 도레이 문제도 나왔지만 일단은 뭐 도레이나 그 아사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기업인데 일단은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일제 그 잔재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는데 대신에 일단 우리가 당당하게 일본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항상 굽혀가면서 뭔가 좋은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서 아사히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년간 이제 무상 뭐 임대 이런 식으로 조건 내걸고 억지로 유치해왔는데 지금과 같은 이제 아사히 글라스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도레이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만약 혜택을 많이 준다는 조건으로 불러왔을 때는 저들이 이제 기고만장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좋은 조건으로 하게 나오지 뭐 고자세로 나오지 저자세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도레이 문제를 하니까 뭐 이건 이제 국민 감정도 상당히 그 얘기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경제적 논리하고 정책 논리는 분리돼요. 한일 관계에 뭐 이 감정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치적 논리로 이걸 봐버리면 아무것도 유치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적인 측면만 우선은 고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얼마나 실리를 찾을 거냐. 그러니까 도레이 첨단에 들어갔고 뭐 예를 들어서 국민 감정이 더 막 악화됐다. 이러면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도레이 첨단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뭐 이거 일본 반일 감정을 내세워 갖고 반대한다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내가 직접 나서서 설득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또 상당한 논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거기에 정치 논리가 개입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예. 아까 이제 질문을 빠뜨렸는데 그 최근에 이제 백성주 선거사무소에서 한 기자께서 아사히가 지금 이제 그 부지를 뭐 바닷가 쪽으로 뭐 이전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지금 사공단에 있는 건 그대로 놔두고 근데 이제 그 나가는 문제가 뭐 폐수 처리 문제 관련이 잘못되어서 뭐 조건이 안 맞아서 부적합해서 나간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백성주 그 전 차관이. 근데 이제 이왕이면 이제 그 5공단에다가 그 아사히를 그 바다로 가는 거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이제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아사히. 저는 이제 아사히 글라스 쪽에서 이제 폐수 처리 때문에 뭐 저 바닷가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지금 아사히는 지금 가 있어요. 예, 아닌데 아사히는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은 지금 그 일단 잔류한 상태에서 새로운 공장을 짓는 거지 이 자체를 완전히 이전한다고 공식으로 발표한 건 아니거든요. 사공단을 그대로 놔두고 이제 네, 새로 네. 짓는 거를 예, 예. 바다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폐수 처리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 폐수 처리를 그럼 구미에서 시켜가면서 공약을 유치해야 되냐 그 부분은 저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폐수라는 건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것 이전에 건강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구미는 그래도 비교적 그 환경이 깨끗한 도시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첨단 산업 공단이다 보니까 이런 환경 문제, 오염 문제는 비교적 깨끗한데 지난번에 오비의 뭐 페놀 문제라나 이런 낙동강의 어떤 수질 문제 지장이 생긴다 하면은 그건 굳이 유치를 해갖고 얼마나 시기인지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좀 더 제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19만 평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미시에서는 7만 평 이상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그거는 후보님께서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해보려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쪽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구미시에서 지자체 줄 수 있는 게 7만 평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제 그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7만 평밖에 안 된다. 예, 지자체가 아니고 구미시 지자체 가면 딴 데도 다 그게 뭐 규정에서 그런 거 모르겠어요. 구미시에서는 지금 5분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7만 평 이상은 못 주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행정적 구제라는 얘기죠. 예, 그거는 이제 좀 더 확인해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머지 19만 평을 확보하는 차원에 있어서 일단 이제 다른 지역들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산다는 거. 그게 이제 뭐 지금 7만 평은 무상으로 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7만 평은 무상에 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19만 평은 계산해 보면 1,5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좀 제가 드리는 당장 답답하기는 좀 곤란해요. 저도 행정적인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까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이제 점차적으로 제가 발표를 할 텐데 이걸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구미시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만 평은 되는데 그 이상은 이제 못 주겠다는 얘기는 구미시에서는 더 이상 이제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건 너가 중앙에 가서 알아봐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오면 그때 가서 단계별로 제가 노래 문제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 가져야 되니까 그때마다 또 저도 이제 도레이 쪽하고 이제 또 만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건 또 만나보고 또그 진전된 상황이 또 더 구체적인 게 나오면 그때 또 기자회견 해서 보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뭐 위원회도 무슨 해야 되니까 위원장은 누가 할 거고 이런 것들에서 나오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드리겠습니다.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인정분에서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지적하신 것들이 구미가 자체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경제적인 기반 자체가 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굳이 그 5분간에 힘들게 지금 저희 신동투자 같은 대기업을 갖다 유치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단단한 구조를 가진 중소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을 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는 이 구미 5분간 부지가 상당히 타 지역보다 값이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80만 원. 예. 그러니까 누가 어려워? 예. 수도 그때 유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에 혹시 다른 땅값을 갖다가 뭐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그거 제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드릴 때는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력해갖고 지금 80만 원을 대폭 줄여서 40만 원을 그때는 그 외에는 공수기업 유치하기는 그게 우선 승제가 돼야지 그거지. 지금 80만 원 가면은 경기도 가지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아마 구미시에서 10만 평까지만 운항하는 것도 아마 땅값 때문에 그러니까요. 걸려가 있을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힘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 가격으로 뭐 중소기업을 살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넘어서 갖고 기간에 한정 없이 중소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9만 명 그 유치위원회를 해서 유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게 들어오면은 땅값을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만큼 혜택 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기겠는가? 공등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환시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구미에서 만약에 픽스가 나오게 되면 재개발이라든가 개발을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를 배제를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미시에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단을 갖다 조성해갖고 이렇게 단가를 높인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정치 협상이 필요한 예. 거예요. 이제 정치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동안에 있는 우리 국민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나마 힘을 안 쓴다는 거죠. 뭐 노란 거죠. 예. 문제의식이 그걸 안 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노란 결과가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이제 그 정치적인 협상을 하실 의향이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수자원공사를 배제시키고 할 수 있는 굳이 수자원공사 아니라도 원행지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누구 필요 없다라고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하면 구미시가 수자원공사 장사하는데 상당히 협조했는 것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협조했죠. 이때까지 못했죠. 지금 물값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수자원공사에서 구미시에 해준 거는 저기 그 양포동 넘어갈 때 그 다리 위에 물방울 문이 보이나 그거하고 전망대라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기존으로 쓰고 있는 아파트들보다 높이가 낮아요. 전망대가.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